안녕하세요. 눈먼카고입니다. 지난 12월 3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커머셜십, 즉 상선 세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박이 공격받은 위치는 아덴만과 홍해를 연결하는 밥-엘-만뎁 해협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 왼쪽 아래에 예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프리카 대륙의 불쑥 튀어나온 곳, 그 모서리에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예멘과 소말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가 아덴만입니다. 희미하게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파병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좁은 해협을 지나면 홍해가 있습니다. 이 좁은 해협이 밥-엘-만뎁 해협입니다. 위성지도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에 밥-엘-만뎁이라는 글이 보이시죠? 이 해협의 폭이 26km라고 합니다. 대략 한강의 천호대교에서 방화대교 정도 거리, 남산 1호 터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영동고속도로로 갈라지는 신갈 IC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야 홍해를 지나서 스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예멘 반군이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선박이나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선박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공격을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언제 또 상선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에도 프랑스 선사 CMA CGM 선박이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선박의 주인이 이스라엘 회사였습니다. 그보다 앞선 11월 18일에 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 운반선 갤럭시 리드라는 배가 예멘 반군에 납치되었는데 그 배의 주인이 이스라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3일에 공격받은 배 두 척 역시 주인이 이스라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선사의 배는 공격을 받거나 납치를 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공격받은 세 척 중 나머지 한 척이 오시엘이란 선사의 넘버 9이라는 선명을 가진 선박인데 이 선박회사는 중국 코스코의 자회사이고 홍콩이 본사이고 넘버 9이라는 배도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지마 공격을 하는 건가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배를 이스라엘 선박회사에 1, 2년 전에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멘 반군들이 과거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잘못 공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던 선박을 체크해보니 600척이 넘었다고 합니다. 만약 예멘 반군이 과거 데이터를 갖고서 선박 공격을 하면 그 대상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더 좁혀서 스웨이즈 운하를 통과하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는 선박 중에서 이스라엘 국적 선박 회사가 보유하는 선박과 이스라엘 관련 회사에서 보유하는 선박은 대략 30-40척 정도라고 합니다. 이 선박들은 아무래도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사는 아직 공격을 받은 적은 없지만 12월 초부터 선제적으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동지중해, 특히 희망봉을 경유해서 지중해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하여 티르키예를 서비스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약 2주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박회사에서 선적하던 동지중해 화물들이 전부 다른 선사로 옮겨가면서 다른 선사들이 갑자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선박회사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선사들도 이스라엘 관련 선박은 스웨즈 운하 대신에 희망봉을 경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동지중해는 2주 정도 더 걸리지만 스페인은 10일 정도 더 걸리고 북유럽은 일주일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면 일부 선사에서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북유럽 가는 선박을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루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밥-엘-만뎁 해협의 위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HMM과 그의 친구들인 D-얼라이언스가 이와 비슷한 핑계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파나마 운하가 가뭄 때문에 통과 선박수를 줄여서 파나마 운하 출입구에 많은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대기 선박에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는데 전기선인 컨테이너 선박에는 바로바로 새치기하는 번호표를 주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벌크선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선은 아예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을 돌아서 미국과 아시아 사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선박인 HMM과 그의 친구들인 D-얼라이언스가 미국 동부 지역을 동쪽의 파나마 운하 대신에 서쪽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일수가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컨테이너 전기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 통과 번호표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년 1, 4분기까지는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파나마 운하 대기를 핑계로 공급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만약 밥-엘-만뎁 해협의 위험이 좀 더 커지면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돌아가면 더 크게 공급 조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HMM과 그 친구들인 D-얼라이언스만 미국 동부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지구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에 파나마 운하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른 선사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화물 운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공급망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주일 또는 그 이상 길어지는 운송 기간을 감내할 수 없는 화물은 미국 서부를 통해서 철도를 이용해서 동부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운임이 많이 높아집니다. 하여간 2023년의 마지막에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물류의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